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요즘 제 채널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본 연구 결과를 보니까 30대 이상 성인의 67%가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고 해요. 특히 35세가 넘어가면 그 비율이 75%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점심 같이 먹을래요? 라고 동료가 물어봤는데 왠지 부담스러워서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거절했던 경험. 퇴근 후에 약속을 잡았다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취소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고 싶었던 경험.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새로운 사람들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어색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모임 문화도 확 줄어들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보면 SNS 친구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진짜 친구는 오히려 줄어든다고 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0명이 넘는데 진짜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카페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있는데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부럽다. 학교 다닐 때처럼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는 게. 요즘은 카톡방에서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게 다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시간이랑 에너지가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장인이 되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7-8시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9시. 주말에는 밀린 빨래에 청소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직장인 김서영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퇴근하고 나면 진짜 녹초가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주말에도 체력 충전하느라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관계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면 친구가 됐잖아요. 근데 30대, 40대가 되면서 가치관도 맞아야 하고 대화의 깊이도 맞아야 하고 서로 예의도 지켜줘야 하고. 제 친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달라서 대화할 때마다 불편해지더라고요. SNS에 올리는 게시물도 너무 달라서 결국 서서히 멀어지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요즘 시대가 너무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다들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도 들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작한 건 동네 요가 수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운동하러 갔는데 매주 같은 시간에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분이 계셨어요. 알고 보니 직장도 가까이에 있고 점심시간도 비슷하고. 그러다가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게 되고. 지금은 제가 제일 편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됐어요. 또 다른 분은 반려견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대요. 강아지들끼리 먼저 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보호자들도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주말마다 같이 강아지 산책하는 친구가 됐대요. 두 번째로는 연령대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해요. 2030세대라면 MZ세대들이 모이는 취미 모임을 추천드려요. 요즘 취미 큐레이션 앱이나 플랫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을 찾아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필사 모임이라고 좋아하는 책을 같이 베껴 쓰는 모임에 나가봤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4050세대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같은 곳이요. 거기는 보통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천천히 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은 봉사활동을 추천드려요. 제 이모님이 그러셨는데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셨다가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셨대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관심사 기반의 그룹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처음에 맛집 탐방 그룹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댓글로만 소통하다가 비슷한 동네에 사는 분들이랑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처음부터 너무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시면 안 돼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만나는 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친구는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새로 친해진 친구가 저한테 회사에서 있었던 고민을 털어놨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친구랑 밥 먹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내 친구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요.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 당사자한테 전해졌고 그 뒤로 그 친구가 저한테 더 이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요. 친구가 비밀이라고 한 이야기는 정말 비밀 금고에 넣어두듯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약속 시간도 10분 전에 도착하려고 하고 빌린 돈이 있다면 약속한 날짜에 꼭 갚아요.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바로 답장하고 실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의 깊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요즘 보면 친구들이랑 만나도 각자 폰만 보고 있거나 날씨 얘기나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친구가 말할 때는 폰은 무음으로 해두고 가방에 넣어둬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고 단순히 힘들어가 아니라 왜 힘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해요. 친구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추억 만들기가 정말 중요해요. 관계를 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특별한 경험을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맛집 탐방하기로 약속했어요.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같이 가고요. 1박 2일이라도 좋아요. 서로의 생일에는 깜짝 파티를 해주기로 했고 취미도 같이 공유해요. 저는 친구랑 같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둘만의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 때는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요. 투덜거리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을 때는 바로 사과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친구의 변화나 성장을 알아채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려고 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이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한 인연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캐물으면 안 돼요. 연봉이 얼마예요?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자녀는 왜 안 낳으세요? 이런 질문들. 정말 불편하시죠? 두 번째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만날 때마다 직장 상사 욕만 1시간 하다 가셨어요. 처음엔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나중엔 그분 연락만 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약속을 자주 취소하는 거예요. 물론 급한 일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매번 약속 직전에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이러면 상대방이 많이 실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나이 들수록 친구 만들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또 다른 인연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인간관계나 일상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